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서핑협회 심판장으로 있는 송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대회 시즌이 됐어요. 여름이 돼서 이제 앞으로 제주도에서 하는 제주 오픈, 그리고 부산 시장배, 부산에서 하는 오픈, 그리고 쭉 그 이후로 대회가 계속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실 법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대회 심사 요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심판 또 심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게 되고, 어떤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되고,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대회를 임하면 조금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아마 이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대회마다 약간 포맷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포맷은, 우선 초급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숏보드 오픈부, 뭐 스페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보드 오픈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를 제가 나눠서 이 부에서 어떤 기술이나 어떻게 대회를 진행하셔야 하는지, 제가 좀 그런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이 가실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초급부에 참가하시는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초급부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초급은 서핑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은 처음에 이제 서핑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핑에 대한 이해라는 게, 뭐 물 안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서핑을 이해하는지, 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저희가 심사를 오랫동안 봐오다 보면은, 그분이 뭐 얼마만큼 서핑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판단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라인업 위치라든지, 패들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테이크오프를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 정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서핑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라이딩을 하실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여러분들 아마 초급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이해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롱라이딩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롱라이딩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어, 파도가 정말, 예를 들어서 외국처럼 파도가 정말 좋게 깨져서 끝까지 타실 수 있는 파도, 그러면 사실 롱라이딩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대부분 이제 해변에서, 비치에서 하는 파도 같은 경우는, 대회 같은 경우는 파도가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파도가 힘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파도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파도와 파도 사이, 섹션과 섹션 사이를 잘 연결을 해서 파도를 길게 탈 수 있는 역량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파도 사이, 그리고 섹션과 섹션을 연결을 하려면 그 와중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턴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업다운이라고 하는 트리밍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뭐 파도를 잘 봐서 힘이 있는 부분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뭐 커넥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롱라이딩을 하시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요. 뭐 그 다음으로도 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은, 뭐 보드 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밸런스, 뭐 보드의 위에 있는 위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그런 거에 충분히 잘 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롱라이딩을 충분히 연결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부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특별히 막 뭐 논의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좋은 파도를 타셔서, 크고 좋은 파도 세트를 타셔서, 그 다음에 파도를 잘 연결해서 롱라이딩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숏보드 부분으로 저희가 넘어가면은,
숏보드에서는 굉장히 사실 이제 숏보드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숏보드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숏보드 경기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제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제일 붙는 부분은 마뉴버 그러니까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설명을 파도를 타는 시점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패들링을 해서 테이크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 테이크오프를 하게 된 후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턴을 어떤 턴이 구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커미트먼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부분인데 커미트먼트를 사실 뭐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조금 여기다가 약간은 아마 이렇게 연결시키기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술을 하느냐 어떠한 부담감을 갖고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기회비용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턴이 굉장히 과감하고 위험한 턴을 했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 사람은 위험 부담을 했고 거기서 파도를 잃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큰 턴, 그런 위험한 턴, 그런 뭐 과격한 턴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턴에서 그런 점수의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턴을 얼마나 딜레이 없이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오프를 한 이후에 첫 번째 턴을 얼마나 딜레이 없이 바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근데 그렇다고 아주 작은 턴을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라이딩을 계속 하시죠. 그때 이제 컨비네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턴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턴을 얼마나 다시 또 끌어내서 스피드를 잃지 않은 상황에서 턴을 하고 또 턴을 하고 턴을 하고 그런 컨비네이션 부분 어떤 다양한 기술을 적절하게 적절한 섹션에서 섞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피니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라이딩을 굉장히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마무리 기술을 안 하거나 또는 마무리 기술을 시도했는데 마무리 기술이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또 감점 요인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턴이 완성이 안 되고 라이딩이 완성이 안 됐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턴을 그러니까 마뉴버라고 하는 거를 선수들이 할 때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마뉴버 그러니까 턴을 하는 중간에 여러분들의 몸이 보드가 저희가 봤을 때 밸런스를 잃지 않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턴에서 하는데 이중 동작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보텀 턴을 하는데 약간 주춤거린다든지 탑 턴을 하는데 약간 주춤거린다 또는 턴을 하면서 약간 딜레이가 생기고 몸이 흔들리고 보드가 흔들려서 균형을 잃는다라고 하면은 감점의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그 턴과 턴 사이에 얼마나 그거를 잘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턴에 그러니까 저희가 마뉴버라고 말씀드리면 마뉴버에서 보통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메이저 마뉴버라고 있고 마이너 마뉴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마뉴버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고 있는 뭐 보텀 턴, 탑 턴, 뭐 플러터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이너 마뉴버 같은 경우는 뭐 트리밍 뭐 이런 류의 그러니까 보드의 방향 회전이 많이 안 되는 턴들 이런 것들은 어, 마이너 마뉴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의 방향이 턴이 급격히 되는 거는 메이저 마뉴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맥시멈 점수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보텀 턴, 뭐 탑 턴,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그 턴을 시도를 했을 때 이 턴에서는 얼마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감점 요소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서 점수가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우선 숏보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롱보드 오픈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롱보드 오픈부도 참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아마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롱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음, 두 가지의 큰 형태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롱보드하고 로깅 스타일, 트레디셔널 롱보딩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그 부를 요즘에 추세는 약간 외국에서는 분리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따로 분리는 하지 않고요. 같이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그 요소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롱보드 라이딩 롱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많이 보는 부분은 사실 보드 위에서 보드의 전체적인 면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얼마나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는지라는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큰 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 마뉴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숏보드랑 거의 동일하게 심사 요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은, 롱보드에는 사실 어, 노즈 라이딩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드 위에서 워킹을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숏보드에서는 이제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롱보드 경기에서는 저희가 보드의 전체 면을 다 쓰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턴을 할 때 뒤로 오셨다가, 그리고 노즈 라이딩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트리밍을 하거나 아니면 보드의 스피드를 조절을 하실 때 보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또 뒤로 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얼마나 라이딩을 하실 때 파워 존, 그러니까 포켓 가까이에서 라이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뭐 숏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포켓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기술 자체가 구사가 되지 않지만, 롱보드에서는 사실 테이크오프도 어깨에서 가능하고 계속 그냥 라이딩을 어깨에서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더 점수를 많이 드리게 되는 포인트는 얼마나 파도에 파워존 가까이 포켓 서핑, 그러니까 힘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테이크오프를 하셔서 다시 컷백을 해서 돌아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즈 라이딩을 뭐 아니면 워킹을 진행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음, 그리고 노즈 라이딩, 보드 워킹을 하실 때는 항상 크로스 스텝으로 워킹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스텝들보다는 항상 발이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고 오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 스텝으로 항상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노즈 라이딩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즈 라이딩의 기술은 워킹을 해서 보드의 앞까지 갔다고 노즈 라이딩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머물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돌아오더라도 노즈까지 가셔서, 저희가 행파이브가 됐든, 행파이브는 발가락이 5개가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행파이브를 하시든 행텐을 하시든, 그러니까 저희가 서퍼가 노즈 라이딩을 진행을 할 때 발이 걸렸는지 노즈에 정확하게, 아니면 노즈 근처까지만 갔는지에 대해서도 다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노즈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노즈 라이딩을 하시다가 그냥 넘어지셨어요, 노즈 앞에서.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즈 라이딩을 했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점수가 나가지가 않게 돼요, 노즈 라이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가셨다가 다시 뒤로 오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롱보드에 아마 제일 많이 활용하는 기술인 노즈 라이딩,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롱보드 오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서핑대 포맷이나 그런 전체적인 제네럴한 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우선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는 대회는 대부분 6인 히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트당, 그러니까 한 조에 6명이 물 안에 같이 들어가서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결승전 또는 뭐 준결승 뭐 나중에는 혹시 이 6명이라는 게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대1 히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조당 6명, 그러니까 6인 히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라이딩을 하셨을 때 그리고 경기 시간 같은 경우는 뭐 대회별로 조금씩 다르고 예선이냐 준결승 결승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아마 대회 요강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핑 대회를 진행할 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룰인데 라이딩을 여러 개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2개 점수를 합산을 해서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제일 잘 타신 점수, 제일 잘 탄 파도의 점수, 그리고 제일 못한 파도의 점수. 죄송합니다. 제일 못한 파도가 아니라 두 번째 차점의 파도를 2개를 합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한 파도에는 심판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1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제일 잘 타는 파도가 뭐 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점이 4점이 돼요. 그러면 합계 점수 10점이 되겠죠. 그래서 두 점수를 합산한 점수, 그러니까 맥시멈 토탈은 아마 20점이 될 겁니다. 2개의 파도를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수를 하게 되고요. 이 점수와 연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드롭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다른 서퍼가 라이딩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저희 룰상에서는 인터피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피어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콜에 대한 거는 심사할 때 심판이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판정을 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명의 서퍼가 테이크오프를 뭐 같이 했습니다. 한 파도에. 원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파도는 원래 한 명만 타게 되죠. 근데 이제 대회다 보니까 사실 정해진 파도 안에서 실력을 뽐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파도를 2명이서 같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선 무조건 피크 위선입니다. 저희 심사를 할 때. 그래서 피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 누가 우선권이 없는지에 대해서 또 판정을 하고요. 롱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먼저 일어났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뭐 패들링의 그런 속도나 힘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깨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크오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롱보드도 똑같이 피크에서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면 피크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테이크오프를 했다고 무조건 인터피어 뭐 드롭 했다고 인정이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바깥에서 잡은 사람이 안쪽에 있는 서퍼를 방해를 안 하고 또는 안에 있는 서퍼가 바깥쪽에 있는 서퍼한테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심판이 인정이 되면 2분 다 라이딩을 인정을 해드려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뒤에 있는 서퍼가 약간 움찔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뭐 피크가 2개인 파도, 뭐 해변에서 하는 경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똑같이 왼쪽 오른쪽에서 파도가 와서 이렇게 같이 라이딩을 해서 모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테이크오프를 먼저 한 사람이 우선권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이 테이크오프라는 거는 일어났다는 개념은 제일 중요한 찰나는 보드에서 손이 떨어지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보드에서 손을 띄고 라이딩을 시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람이 먼저 라이딩을 진행을 했으니 이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근데 이 경우는 멀티피크 경기에서만 이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피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패들링 인터피어 같은 경우도 있어요. 패들링을 할 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경기 중에 아마 사회자분들이나 아니면 심사위원 또 심판들이 그런 아나운서를 아마 하는 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딩을 한 후에 다시 패드라웃을 할 때 상대방이 타는 걸 방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실 초보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급부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패들 아웃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도성을 가졌는지, 얼마나 인텐션을 가지고 방해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패들링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라이딩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피어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피어가 부여가 되면 점수에서 어떻게 변동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점수에 대해서 저희가 합산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점, 차점. 근데 만약에 인터피어가 주어지면 그리고 심판들이 콜을 하고 심판장이 동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전달이 되면 차점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피어를 한 서퍼의 최종 점수는 한 파도에 대한 점수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점, 4점을 받았을 때 4점 점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점이 계속 남아 있는 거고, 물론 나중에 라이딩을 잘 하셔서 6점 이상에 되는 점수를 받게 되시면 그 점수가 여러분의 토탈 점수가 되겠죠. 아마 룰은 제일 중요한 룰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회 심사를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심판장으로서 다른 심판들 또는 그런 저희가 이제 심판석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룰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저희는 ISA의 인터내셔널 서핑 어소시에이션의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 대회에 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기량 발휘해서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공정한 경기 진행해 주시고 재밌는 대회 그리고 좋은 성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